6장 3절 원뿔 곡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절에서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와 같은 이런 곡선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원뿔 곡선이라 말을 하는데요. 원뿔 곡선에 관한 식을 유도를 하고 이 원뿔 곡선을 우리가 극방정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 이 절의 학습 주제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 타원이라든가 쌍곡선 그리고 포물선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은 이 강의의 전반부 정도는 가볍게 건너뛰어도 무방합니다. 대신 이 강의의 중반 이후부터 우리는 이 원뿔 곡선을 극방정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할 건데요.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포물선이나 타원, 쌍곡선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처음부터 점프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다면 한 반은 점프를 해서 들으시고요. 만약에 처음 배운다면 선생님이 타원이 뭐다, 그리고 식은 어떻게 표시가 된다, 또 쌍곡선은 어떻게 된 거고 식은 어떻게 표현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유도되는 과정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처음 듣는다 할지라도 타원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포물선은 이렇구나, 쌍곡선은 이렇구나 하고 가볍게 이해만 하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의 모양, 타원의 방정식의 모양, 쌍곡선의 방정식의 모양은 각각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대략 어떻게 생겼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앞으로 학습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유도를 할지라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거든요. 단지 선생님은 이 수학을 무조건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목이라는 취지에서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은 본인이 스스로가 이 강의를 스크롤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면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원뿔 곡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런 것들이 원뿔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원뿔 곡선이란 말을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교재를 봐도 알 수 있고 또 이 화면상에서도 똑같은 교재의 그림을 여기다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원뿔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두 원뿔이 꼭지점을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도형이 있는데요. 이 원뿔의 평면을 이용해서 이 원뿔을 절단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때 원뿔과 평면이 서로 만나서 생기는 공통 교선의 자취방정식, 그런 것들이 뭐가 나올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이 평면을 절단하는 각도에 따라서 때로는 원이 나오고 때로는 타원, 때로는 포물선, 때로는 쌍곡선이 나오고 또는 여기 그림상으로는 표현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직선도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원뿔로부터 만들어지는 곡선이다 라는 뜻에서 간단하게 원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원뿔 곡선 안에는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직선 이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원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뿔을 평면으로 절단하는데 수평으로 절단을 해요. 그러면 공통 교선은 보다시피 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타원을 만들 때 이 평면을 약간 기울입니다.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한다면은 이렇게 보다시피 교선은 타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 포물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 평면을 조금 더 세워서 절단합니다. 이렇게 세워서 절단하면 이 세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뿔과 바짝 세운 이 평면하고 많이 기울어졌죠. 이 평면하고 교선이 이렇게 포물선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포물선 형태가 이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수평으로 절단하니까 원이 나오고요. 약간 비스듬하게 절단하니까 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워서 절단하니까 포물선이 나오고요. 얘를 이 바닥 평면하고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절단하니까 아래 원뿔과 만나서 생기는 교선, 위에 원뿔과 만나서 생기는 교선이 각각 이렇게 포물선들이 그려지는데요. 동시에 다 그려지기 때문에 얘를 두 개가 동시에 생겼다는 뜻에서 쌍곡선, 얘는 포물선, 얘는 타원, 얘는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원은 타원의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 따로 타원 따로 설명하지 말고 타원을 가지고서 설명한 다음에 타원의 특수한 경우가 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는 타원의 방정식과
포물선의 방정식 그리고 쌍곡선의 방정식은 각각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교재는 따로 그려놓지 않았습니다만 직선도 원뿔곡선에 해당되는데요. 이 두 원뿔이 이렇게 만날 때 여기 모선이 있죠. 이 모선을 지나는 평면을 절단을 해요. 그러면 바로 이 모선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공통 교선은 직선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직선도 원뿔곡선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포물선을 먼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타원, 그리고 타원의 특별한 경우로서 원, 그리고 타원과 이 쌍곡선은 정의가 매우 닮아 있어요. 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닮아 있고요. 그래서 예를 한 다음에 쌍곡선에 대한 식을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물선의 방정식부터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 포물선은 이제 그림은 이제 대충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치 이차함수처럼 그런 식으로 그려지는데요. 그런데 얘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우리의 관심은 그림으로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만 뭔가 다루기 좋게 하려면은 얘를 형상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상에서 한 정점을 A라 놓겠습니다. 이 점은 여기를 원점이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편의상 P라 놓겠습니다. 소문자 P. 그럼 이제 점의 좌표로 본다면 여기가 P, 0가 되죠. 자, 여기가 X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때 이 직선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제 OP의 길이가 P였다면, OA의 길이가 P였다면 이 길이하고 반대편에 이 A의 원점 대칭이 되는 위치에 그리고 이 X축의 수직이 되는 하나의 직선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길이도 똑같이 P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Y축이 여기에 있으니까 Y축 왼쪽에 있다면은 그러면 X좌표는 음수가 되고 X축의 수직이 되는 직선을 표시하는 방법은 X = 마이너스 P죠. 자, 이제 우리는 요 점과 요 직선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 점과 요 직선 그리고 이제 요런 조건 하에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요 점을 이제 우리는 좌표 평면상의 한 정점이에요. 이 한 정점과 요는 기준이 되는 어떤 선이에요. 그래서 준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준선. 우리는 요 정점을 곧 그래프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용어로 붙이겠습니다만 요 고정점을 이제 나중에는 포커스 초점이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포물선, 아까 이렇게 되는 포물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수학적으로 그거를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상에 있는 점들 중에서 이렇게 되는 포물선의 식을 유도를 해볼 생각이에요. 자, 우리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들을 이제 표현할 때 이 점을 XY로 놔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점을 XY로 놨을 때 대략 여기쯤에 있다라 볼게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떤 조건에서 포물선을 만들 생각이냐면은 점 P하고 A 사이의 거리하고 점 P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지게끔 자, 이런 조건하에 있는 점들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점들을 이제 곧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이들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형태의 곡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PA하고 여기에 수선의 발 이룬 점을 PH라 놓겠습니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항상 같아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곡선의 모양은 어떤 꼴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림을 그려보면 대략 다음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여기 잘 보면 이 노란색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의 자치가 바로 포물선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다루려고 하는 포물선인데요. 이 포물선의 원래 정의는 PA의 길이하고 PH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요. P가 쭉 가서 여기 원점에 있다면 이 그림 보세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요점에서 이 기준선의 수선의 발 내린 길이하고 여기 P가 원점에 와 있을 때 P의 길이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점들의 자치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손을 그리다 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좀 더 이렇게 그려졌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점들의 자치예요. 우리는 얘를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까
도형으로부터 이렇게 절단해서 만들어진 곡선하고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포물선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잘 보면 이 조건을 이미 붙여놨죠. PA의 길이하고 PH 길이가 같아야만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PA의 길이와 PH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좌표평면상의 두 정점 사이의 거리죠. 그럼 피터로 정리 써서 x-p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0의 제곱이고요. 자,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요 점의 좌표를 알면 똑같이 피터로 정리 쓰면 되는데요. 근데 굳이 이 점의 좌표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이 길이는 금방 구할 수 있네요. 왜냐하면 수선의 발 내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가 되고요. 요 길이가 이미 p잖아요. 이건 좌표가 마이너스 p고요. 그래서 p는 양수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러면 x에다가 p를 더하면 되죠. 여기가 p고요. 여기가 x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p예요. 이 길이를 나타낸다는 뜻에서 절대값을 붙이겠습니다. 자, 한쪽은 루트가 있고 한쪽에 절대값이 있어요. 이 방정식을 풀 때는요, 양변을 제곱하면 돼요. 양변을 제곱하니까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이퀄 x 플러스 p의 제곱이고요. 이 우변을 풀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의 제곱이고요. 좌변을 또 풀어보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돼요. 자, 이제 정돈하니까 이와 같이 됐고요. 자, 좌우에 서로 소구되는 항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p의 제곱이 서로 지워졌죠. 따라서 식을 잘 보면할 수 있듯이 y의 제곱은 여기 마이너스 2px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플러스 2px, 여기 2px 있으니까 4px입니다. 자, 이제 이 노란색 포물선을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표현 방법이 요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이것을 앞으로 우리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포물선은 이제 요 점, 고정점을 앞으로 이제 초점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요. 자, 얘를 준선이라 얘기를 할 거예요. 즉, 준선이 x 마이너스 p로 주어지고 초점이 p, 0으로 주어지는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요 준선의 수직이면서 초점을 지나는 이 축을 우리는 요 x축을 그냥 말 그대로 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초점이란 말, 얘가 초점이고요. 얘가 준선이고요. 얘가 축이에요. 그리고 꼭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이에요. 여기죠. 여기가 바로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식은 꼭지점이 원점으로 돼 있고 준선은 x 마이너스 p로 초점은 p, 0으로 주어지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포물선을 나타내는 식인데요. 식 어렵지 않죠? 이제 유도되는 과정도 복잡하지도 않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식을 보고 그림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고정점을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만약에 준선을 놨다면은 그러면 포물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포물선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 거리를 이용해서 계산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음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만약에 준선을 이렇게 잡고요. y는 이퀄 마이너스 p로 그리고 초점을 요점으로 잡아요. a점을 0,p로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포물선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책에 이 각각을 도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림만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y 이퀄 p를 만약에 우리가 준선의 방정식으로 잡고 그 다음에 요 점을 0,-p를 우리가 초점으로 잡아서 만들어지는 포물선은 당연히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포물선이라 말한다면 꼭 이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일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일 수 있는데요. 각각 지금 유도했던 과정처럼 하나하나 유도를 해보면은 우리는 다음 같은 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 책에 있는 그림 이제 요걸 말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 보면 도표가 나와 있죠.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거예요. 식은 이렇게 표시가 돼요. y제곱은 이퀄 4px, p가 양수이고요. 요거는 y제곱은 이퀄 4px로 똑같이 나오는데 대신 p가 음수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요점의 좌표는 지금 보다시피 여기 p, 0 이렇게 놓을까요?
P를 음수나 놓고 계산한다면 여기 여전히 x 이퀄 마이너스 P예요. 단 P가 음수였다면 음수는 양수잖아요. 여기 이걸 이제 얘를 P로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양수였을 때 얘는 음수였을 때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식은 y점 이퀄 4px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둘 다 x점 이퀄 4py, x점 이퀄 4py로 표시가 되는데 얘랑 얘의 차이점은 얘는 P가 양수이고 P가 여기 있잖아요. 얘는 P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일부러 같은 P로 표시한 것 뿐이에요. 여기를 그럼 마이너스라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P가 음수가 되면 되죠. 자, 여기는 그러면 이 음수예요. P가 음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은 x제곱 이퀄 4py로 이 두 개의 그래프는 y제곱 이퀄 4px인데 이 그림은 P가 양수고 이 그림은 P가 음수예요. 즉 초점에 영향을 주려고 한 거예요. 초점 위치를 잘 보세요. 보다시피 y축 왼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되고 y축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건 양수가 돼야 되죠. 얘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예요.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네 개의 식을 통틀어서 우리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